밑밥 깔기가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로 우리는 계속 윤석열을 외쳐야 한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연TV입니다. 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 복귀를 시작했죠.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이건 뭔 잣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언론으로 통제하며 국민을 선동해왔던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화려한 복귀 씁쓸할 것 같은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대한 기각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4대 4로 나뉘었죠. 생각했던 거와 똑같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의 이야기를 그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님께서는 아니 직무복귀 콜 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셨고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나왔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에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이 몇 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문건 작성은 내가 했다. 그래서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에게 줬다. 총 통틀어서 지금 나라를 한 달 넘게 뒤흔들고 있는 이 비상계엄은 실행할 의사도 없고 경고의 의미로 시작되고 그리고 쪽지들도 기재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계획도 없었다라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 법정 진술이 꽤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검찰 등에서 수사기관에서 확보했다라는 진술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아마 깜놀하지 않았을까. 보수 우파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의리를 지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기각될 것이다. 왜곡 없이 진행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품고 있지만 사실 멀겋게 물들어진 이 사법부를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곡돼서 해석을 할 여지가 충분한 사람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한 기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기 위한 밑밥 깔기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습니다. 기각 의견을 냈던 분들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님 그리고 똑같은 사람 있죠. 항상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빤한 사람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은 탄핵이 맞다라고 민주당 손을 들어줬죠. 4대 4입니다. 8명 중에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4대 4로 기각이 됐다라는 것. 이 아쉬움을 안고 공수처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분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이 지나서 탄핵 기각 결정을 한 것. 국회 탄핵소추안 권한이 남용되면서 무차별 탄핵 의결을 하고 있는 국회 때문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마비된 곳이 꽤 많죠.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기쁨도 있기도 한데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에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요, 이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에는 30분 정도 할애했고요.
적극적으로 매우 충실하게 답을 했고, 중간에는 말이 너무 길어지는 상황이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yes or no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이제 국회 측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하러 나왔을 때 잠시만요 이러면서 이제 묻는 거죠. 재판관님에게. 개인적으로 형사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민주당 국회 측에서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아니 이쪽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에 대해서는 30분이나 응했는데 왜 이쪽에서는 응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죠. 그래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 개인적인 형사재판이 있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에 보장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에는 증언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해서 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을 했지만 이 짝은 거짓 날조, 선동, 뭐 가짜뉴스 생산, 뭐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왜곡 보도.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이 사실 왜곡에 대한 부분의 염려로 인해서 이쪽은 거부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문영배가 뭐라고 했냐면 증인은 분명히 증언에 대한 거부권을 갖고 있고 청구인 측에서도 신문권이 있다. 청구인 측의 신문권을 행사하고 증인은 그에 대해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구마구 짓거리면 no 하면 된다. 그러니까 역작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쓴 30분을 이쪽 민주당 국회 측에서도 써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문형배가 이제 본인이 거부권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이쪽 위주로 증언을 해버리면 이쪽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증언한 이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굉장히 낮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5분 정도 휴정을 가진 후에 이 국회 측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뭐 마구마구 짓거리는 부분에 대한 증언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했는데요.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짧게 국무회의를 했다. 사실상 기록에는 5분밖에 열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여러 명이 한 번씩 올 때 와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분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마다 같이 모여서 심의를 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토킹을 할 때는 이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런데 말은 할 수는 없다. 누구누구라고 말은 할 수도 없다. 국무위원 중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는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최상목이 짓거린 그 쪽지에 대한 내용, 비상입법기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억측을 부리는 쪽은 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회를 장악한 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22대 국회를 무시하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다. 이게 뭐 내란이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다. 전달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는 헌법에도 나와 있다. 76조에 있는데 긴급 재정 입법 권한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획재정부 내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에도 나와 있는 걸 나는 쪽지로 표현을 한 것이다. 평상시에 대통령께서 민생과 관련돼 가지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지금 민주당 때문에 다 막혀서 정지된 이 상황에 그래도 이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요것만큼은 지금 잠시 비상계엄으로 나라가 멈춰 있는 동안 작동이 되면 그래도 국민의 삶에는 지장이 없지 않겠냐, 훨씬 좋아지지 않겠냐.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 뭐 예산 삭감 이런 것을 잠시라도 벗어나자라는 취지로 지금 비상 입법기구 문건에 대해서 헌법 내에서 적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막혀 있는 걸 뚫기 위한 조치였지. 이것을 뭐 국회를 장악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런 기억으로 정리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최상목에게 건네지는 못했지만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을 했고 그것은 내가 작성한 게 맞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가 실제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실행할 의사가 없고 경고의 의미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금 비상입법기구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를 삼는데 수행할 의사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법률비서관에게 검토도 시키지 않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간 통행 금지는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 빼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수사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뭐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서 있는 뭐 군 장병 그 다음에 지금 막 나와서 눈물 찔찔찔찔 짜고 있으면서 그들과 이게 야합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게 어딘가에 보내려고 했던 세력들이 했던 말들과 완벽히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서 헌재가 이것을 얼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담을지가 이제 앞으로의 관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수처가 지금 검찰에다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제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이제 검찰 측에 넘긴 거죠. 그래서 진짜 검찰이 공수처가 그동안에 혼자 막 주장해왔던 내용을 다 없애고 다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진실 부분이 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똑똑하시죠. 이제 국민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오늘의 메시지와 함께 또 폭발력 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상황과 또 다른 판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통위원장의 4대4 탄핵 기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고 하지만 불안감은 있다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보면요. 문형배가 이상하게 그 국회 측을 막 혼내는 게 있었어요. 왜 방통위원장 추천하지 않았냐 국회 측에서. 국회 측에 뭐 추천건이 있는데 왜 안 하고 방해하고 있다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들어오자마자 업무를 중지시키느냐 이러면서 그 국회 측의 문제를 삼았던 문형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에는 맞다라고 인용하는 쪽에 또 문형배가 서 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뭡니까? 앞과 뒤가 다르잖아요. 앞에서는 문형배가 야 국회 막 모시기 욕하다가 뒤에 가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인용 이러고 있으니까 문형배는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이 재판은 보여주기 식으로 해왔다라고 비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의 4대4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인용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았다라는 평가가 이 법조계에서 또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준숙 방통위원장 6개월 동안 충분히 시간 끌면서 그 기각해 줬잖아요. 헌재가 방통위원장은 직무복귀로 돌려보내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인용하겠다라는 복선이 깔려있는 의심은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형배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일단 베이스가 이재명과 술친구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기각은 이짝 4명 있잖아요. 벌금 4명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6인 이상의 찬석이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쪽 벌금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그 4명에게 탄핵 기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대한 간절한 그런 외침을 담은 그런 민심의 전달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벌건 문형배 세력의 탄핵 밑밥 깔기가 있지만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의심을 거두지 않은 채로 우리는 계속 윤석열을 외쳐야 한다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